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신용카드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카드를 이렇게 잘못 쓰면 은행 거래가 싹 다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에도 완전히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카드값 연체 자칫 잘못하면 낙인이 찍힙니다. 바로 신용불량 낙인이 찍히는데요. 자, 신용카드 연체하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연체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은행에 가면은 300만원 소액 대출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살펴보죠. 카드 신용불량 낙인 찍힌다는 거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계신데요. 며칠은 괜찮겠지 이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옵니다. 카드값 연체, 특히 90일, 3개월은 절대 연체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카드 연체 5일 차부터는 신용점수가 하락되게 되고요. 1개월 차부터는 단기 연체자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은행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가 돼서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도 필요하겠죠. 연체 전에 이렇게 300만원 소액 대출 또는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연체가 되지 않도록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리볼빙도 그 중에 한 방법인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무려 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 30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20대, 30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개월 만에 무려 1만 7천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서겠죠. 특히 카드값 연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자, 곧 갚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룰 경우에는 이 연체 기간에 따라서 불이익이 아주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룰수록 불이익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연체 구간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구간이 연체 90일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상에는 바로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입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3개월,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연체 구간별로 분류해 보면은 보통은 4일 차까지는 불이익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내가 카드 대금 결제 놓쳤을 경우에 4일 안에 갚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체 5일 차부터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5일 차에서 30일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체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는 불이익이 커지는 구간이고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인데요. 연체 4일 차까지는 카드사에서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또 연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되는 걸로 끝납니다. 갚기만 하면 되는데요. 신용 점수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연체 기록도 남지 않고요. 그렇지만 5일 차부터는 90일 이상까지는 단계별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살펴보면 5일 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연체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죠. 그리고 연체 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카드 대금 몇십만원, 몇백만원 연체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정말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체 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아 큰 불이익은 막을 수가 있지만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은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제를 하더라도 3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갚았다고 불이익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이거나 또는 변제를 하더라도 큰 금액이라면 3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다면 대출할 때 좀 더 꼼꼼히 심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거절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연체한 지 30일 1개월 차부터 불이익의 강도가 커지는데 단기 연체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또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연체 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이 되고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집니다. 자, 채권 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을 방문해서 연체 독촉을 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는 법적 조치도 진행이 됩니다. 또 단기 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돼서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가장 큰 불이익이 발생되는데요. 첫 번째,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두 번째는 카드, 통장, 자동차, 집,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세 번째, 취업 및 이직 시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기 연체자의 경우는 대출을 갚았다 하더라도 연체를 갚았다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고요. 또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과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은 절대 연체하지 말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이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가 되면은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하는데 연체가 7일 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가 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불교통카드 연체되면 괜찮겠지 절대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역시 서울보증보험 SGI에 연체 정보가 기록돼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소액 대출 그리고 신속 채무 조정 마지막으로 리볼빙을 통해서 이걸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그리고 은행의 비상금 대출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출의 특징은 무직자, 주부, 학생, 프리랜서, 사회 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신용 저소득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특별히 정부 지원 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그리고 세이망 홀씨 대출, 햇살론 대출이 있습니다. 자, 은행권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은 요거는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 상한 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정부 대출이 어렵다 면은 제1, 제2 금융권의 비상금 대출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서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한데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받는 방법. 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서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은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 통해서 신용을 잃지 않고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도저히 갚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수단인데요. 리볼빙은 최후의 수단으로 꼽힙니다. 만약에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가 있는데요. 대출보다 간편하게 리볼빙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16% 이상 비싼 금리 이용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가급적 리볼빙은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은행의 비상금 대출 300만 원 받는 방법인데요. KB국민은행 모바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상금 대출 검색하시면 KB 비상금 대출 나오는데요. 금리는 6.6%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1년 마이너스 통장으로 됩니다. 대출 특징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서울보증보험 개인신용 보험증권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지는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은행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KB 비상금 대출 정주화면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대금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상금 대출은 부대 비용 없이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라는 거는 대출 이용 중에 내가 돈이 생겨서 중도 상환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중도 상환 수수료 등 제 비용 없이 부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은행 창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누구나 소액 대출 300만 원까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꼭 활용해 주시고 혹시 대출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면 가까운 은행 창구 가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카드 누구나 하나쯤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자칫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돈이 있어도 바빠서 깜빡해서 연체를 시키고 무심결에 이 기간을 넘기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